예,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5 육상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산 거신 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될 내용들은 저는 지난 86번부터 환경운동에 입문했고 주로 이제 활동했던 분야가 생태계 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주요 사례들과 그다음에 학문적 토대들 같이 곁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현황과 국내의 어떤 상황과 추이들, 그리고 부산의 사례를 통해서 보는데 부산의 육상 생태계 어떤 내부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모습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현장에 대한 현장 사례들 몇 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우리의 선택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서 본 육상 생태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우리 새로운 21세기 전환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5월 20일이라고 이렇게 밑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기념일을 설정할 때 슬픈 날이나 아니면 기쁜 날, 경사가 있는 날인데 생물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날만큼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어떤 미래와 공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떤 계기로 잡는 날을 선정하기 위해서 5월 22일을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 다양성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날을 우리가 오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자나 그다음에 유전자, 종, 생태계로 구분되는 모든 생명 현상의 총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아니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 그다음에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피라미드에 의해서 이렇게 먹이 사슬에 따라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무기물이나 햇빛 등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생태계가 있는 반면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먹이자원의 소비와 분해를 하는 2차 생산 소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얼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정의라는 것들은 앞에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구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물과 이들을 이루는 다양한 환경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초의 사용자는 하버드 생물학자가 생물학적 다양성 위기를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이후에 이것들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성 관련 법령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은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 생태계 및 수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 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그런 총칭된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 지금 이제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생물 종의 감소 추세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위기감에서 반로가 된 것들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구상의 포유류나 조류 각 분류군에서 망개체라든지 3,000여 종의 개체군을 모두 모니터링한 결과가 지금 이제 보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밑으로 꺾어가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 이제 2010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10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수치가 더 낮아졌다는데 우리의 문제성이 심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는가? 예.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생물종의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결과치가 이게 보면은 생물 종수가 그 전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전체 29,000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등록된 종입니다. 그런데 계속 중에 이게 그 종의 어떤 분류, 그 다음에
동정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이제 4만 9천 종입니다. 지금 이제는 5만 종이 넘었죠, 그죠?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종의 다양성이 많다는 것들이고, 반면에 사실은 이 순간에도 생물 종들이 각종의 석지 파괴, 오염, 개발로 인해서 동종도 되기 전에 사라지는 종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생물종이 약 173만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문서로서 표기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개의 종이 사라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류별 율동주의 야생동물의 현황들이 보시면은 고등균류라든지 포유류인데, 일단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된 거니 눈에 띄는 것들, 포유류 같은 것들, 조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종의 감소, 그 다음에 개체군의 감소가 확연하게 지금 이제 우리들한테 전달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양서파충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서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분류군들과 아래 분류군들을 연결시켜주고 먹이 자원이 되어서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취약한 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한 감소 종의 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것들이 보면은 지금 이제 남핵 채취가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의 악화 변화, 그 다음에 서식지의 손실, 기후 변화, 침입 외래종, 오염, 질병 등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부분 다 더운 하더라도 서식지 악화, 서식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들은 침입 외래종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남핵 같은 것들은 정말로 심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즐겨 먹는 참치류 같은 것들 사실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게 종 자체가 멸종하는 위기에 지금 이제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드실 때 한번 이거는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가 진단을 하건대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예. 지속 가능 발전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떤 계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와 국가대 간의 어떤 그 격차 또는 또 이해득실,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봉합이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러한 것들은 잘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그것의 풍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욕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행됐던 약탈이나 탐욕적 개발과 소비가 결국은 이제 지금에 이래서는 제어하기 힘들 정도의 기후 재앙으로서 지금 이제 나타난 것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엎친데 덮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멕시코에서 제13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좀 강제력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이 저는 여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곳들이 정말로 따뜻하고 해안과 육상이 만나는 전이지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도라는 국가적 특성들 때문에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쭉 뻗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낙동정맥이 우리 부산의 그 모른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육상 생태계의 축으로서, 네트워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낙동강이 1300리를 흘러서 524km거든요. 내려오면서 그 수역과 육상의 영역이 조화롭게 이어지고, 강의 끝부분에 낙동강 하구가 기수역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해와 남해 서로 다른 성질의 바다가 존재함을 해가지고 부산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과 다양성들은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산을 이루는 산들의 축들이 보시다시피 크게 일광단청, 동래단청, 양산단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에서 뻗어내는 낙남정맥이 이렇게 가덕도로까지 이어지는 큰 축의 산맥축들이 있고, 그 산맥축이 사실은 육상 생태계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시가화된, 그러니까 원래 부산 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역을 확대시키고 했지만은 부산 땅이 가지고 있는
육상 생태의 어떤 질을 나타내는 한 장의 그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분홍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가화가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그 전에 본다면은 사실은 이 지역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 여기 저희 사무실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이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도시화가 진척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독립적 파편화된 산지로 떨어지게 됐고, 떨어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과 종 간의 거래, 그 다음에 그 연결성, 뭐 이런 것들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현재 가하고 있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들이 있는가. 조사 결과 지금 현재 부산의 생물 종수는 총 약 3,000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보호되어야 될 종들은 멸종위기 2급이라든지 1급 이런 것들이 식물과 포유류, 조유류, 양서파충류에서 다수가 놓았는데, 사실은 조사를 하기에 따라 가지고 더 추가될 수 있는 종들이 아직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산이 이렇게 많은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종수를 보겠다는 것들은 그나마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들은 어땠는가 한번 조사를 해드렸습니다. 하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표현한 게 전체 조사자의 3분의 1 정도, 약 180명 정 35%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긴지 민지 좀 알깔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중에 한 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생태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밟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지구적 생물 감소가 심각한 문제를 보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수준을 보는가,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의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나 보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돼 가지고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판단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인식의 변화가 왔을 때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에 미래 세대가 영향을 준다고 한 여부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역시 이제 어떤 인식과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매김인데, 저는 육상 생태계의 어떤 기본적인 축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숲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녹지, 뭐 도시숲, 공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숲의 소멸이 사실은 종의 소멸과 생물종 다양성을 가지고 저해하고 훼손시키는 주요한 축으로서 이렇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산림의 어떤 분수 보호,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을 당하게 되고, 또 숲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했던 기후순환 기능들의 와해, 그리고 여기에 깃들어 더불어 기려 살던 다양한 생물 종들의 어떤 그 서식지 파괴해가지고 박탈, 멸종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사실 우리 현장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의 열대 우림을 채취해가지고 가축을 키우기 위한 목축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부산의 크기 녹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얼만큼 큰 것들이 몇 개 있는가 보시면 1헥타 이하가 보시면은 약 한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헥타 이상의 큰 산지들이 보시면은 6개 있습니다. 기장철마, 다름, 아합산 등 이런 곳들이 부산의 어떤, 근데 생태계라고 말하는 서식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보양 능력과 보호 능력, 방어 능력,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훨씬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데, 작게 쪼가지고 부서지게 된다, 파편화될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그림이 부산 2020년 현재 부산권의 생태 자연도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1등급 지역, 2등급 지역, 3등급 지역 이렇게 있는데, 1등급 지역에는 우리 금정산군, 백양산군, 그 다음에 일부 수정산, 고덕산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황령산 요 조금 일부 이렇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사실은 1등급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나마 어떤 그 녹지가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생물의 서식 부양 체계는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상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얼만큼 이제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가, 도시의 어떤 삶으로부터 보시면은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경악하게 되는 모습들이죠. 어떤 시각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녹색을 거의 다 장식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서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위기감들이 가지고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 체감력이, 자, 이게는 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일대가 동네, 그 다음에 연제, 뭐, 요 일대를 가지고 지도로서 표현한 거는요, 중심축을 흐르는 수영강과 온천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라고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몇 개 섬처럼 떠 있죠. 섬처럼 떠 있는데, 이걸 실제로 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금정산 군들이 옆에 뒤에 배경으로 쳐 있고, 예, 있지만은, 요렇게 지금 현재 도시 거의 발 디딜 틈 없이 지금 현재, 건축물이라든지 인공시설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한 번씩 흙을이라도 발바닥에 묻히고 살아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황령산입니다. 예, 황령산인데 지금 1952년도하고 2009년도 사진인데,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를 해석하면 1950년대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그 근현대사의 어떤 역사가 여기에 다 묻어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1952년과 2020년 거의 65년, 7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숲의 어떤 발달과 그다음 천이들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생물의 건강을 이루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지만은 이 시절보다 생물 종수는 떨어집니다. 예. 물론 식물 종수는 여기에 많지만은 야생 동물의 군들을 본다면 이때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통일동산이라고 적힌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1946년 미 육군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보시면 아시면 그때만 하더라도 황령산의 부분들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물 로타리, 여기가 범일동입니다. 범일동에서 물 로타리를 건너가 대형고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길이 안 보이죠? 대형고개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산지축들이 지금 이제 쪼롬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 동물이라든지 다 그만큼 이제 일정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게 보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의 경과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시가화가 되면서 주택지로 변모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지 이제 산자락 주변에는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입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현장에 살아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보시면은, 제가 2009년부터 한 몇 년 단 이게 틈틈이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했는데, 동식물종을 거의 다 이렇게 제가 뭐 섭렵할 수 있는 쪽으로 했는데, 식물 목본 86종, 초본 129종, 동물 조류는 15종, 포유류 2종, 양서 파충류 2종, 이렇게 자그마한 동산에서도, 예, 면적이 한 여기 전체 하면 3만 평이 안 되거든요. 3만 평도 안 되는 어떤 그 도시 지구에서 이렇게 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게 생물 종의 어떤 그 종수나 개체군 이런 것들은 더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가졌던 땅들도 사실은 개발이 됩니다. 2016년 11월부터 가지고 2019년 12월까지 포크레인들이 들어가서 산을 뭉개버렸습니다. 뭉개고 나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3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 거죠. 자연 녹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용도 전환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예, 그 다음은 그 부산과 그 양산의 경계 지점에 있는 금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성 신도시 개발 현장입니다. 이 개발 현장도 사실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현장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장들이 있고 지금 이제 주변이 이제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주변들이 산록들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시발점입니다. 원래 이쪽 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천성산으로서 넘어왔던 그 산맥의 축이 금정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곳인데 사실은 개발을 하면서 이게 고속도로를 하면서 이미 한번 끊겼어요. 끊겼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는데 나왔던 것들이 담비라든지 삭, 두견, 뭐 항조롱이, 세매, 수달, 고리도롱뇽 뭐 이런 보호종들이 대거 나왔더랬어요. 근데 여기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안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했고, 공동조사 결과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이제 이 산맥이 금산 그 북단에 있는 장군봉을 위주로 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큰 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무로 해가지고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서식 공간의 상실들이 지금 강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수달이 살고 있던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 통로들이 지금 이제 다 부서지게 되는 것들이고, 담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포유류에서 육상 최소 상위 포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축소되니까 뒤로 쫓겨나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라든지 종간의 어떤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제하게 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어떤,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덕 신공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내에 뭐 특법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물론 이제 가덕 신공항이 없음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부산 시민들이라든지 경남의 시민들이 가가지고 몇 번의 어떤 그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어떤 명분은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면은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먼저 고려하고 영향성은 없는가, 또 여기 살고 있는 토착하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다시피 지금 이제 가덕도 일대에는 부산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대단히 뛰어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활주로가 놓이게 된다면은 이 일대에 가지고 있는 생물 어떤 서식 공간이든지 생물 조형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럼 이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건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과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역민들의 인식 수준들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어떤 개발이 계속적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 중독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재화 부활을 가지고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 생물권의 축소, 그 다음에 종의 멸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제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상태에서 기후 악당국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불명예를 가지고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 뭐 그림이 아주 뭐 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공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파괴와 어떤 멸망을 촉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예,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우리한테 일정 정도 방향성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그다음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가지고 각각 그 목표 세부 권고 사항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생물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생물종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간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주류화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것들이 토대를 이룬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물 자원에 대한 이해들,
그다음에 토종 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전통 지식들,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들, 서식지, 보호지역, 깃대종,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근거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한 몇 가지가 되집니다. 그 중에서 세부 목표가 보면은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나 보존과 복원 활동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 좀 중요하게 우리한테 바로 이제 체감되는, 목도되는 현상인데, 산림 파괴의 중단, 황폐화된 산림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강화시키는 일들. 그 다음에 가뭄이나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목표들이 사실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환경부, 산림청 다 이렇게 정부 부처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 한 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을 위해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종들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적 협약에 따라서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는 것들,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발 사업 등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단절된 생태 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지금 현재 권고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실제로 그런 이제 앞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침입 외래종의 문제를 가지고 박부장님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이게 국학과에 속하는 양미역지라는 식물입니다. 예쁩니다. 예쁜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어를 하지 못한 채 지금 현재 낙동강하고 이런 데서는 거의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장악해버린 결과가 뭐냐면은, 이전에 이곳의 토죽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군들, 갈대, 억새, 이런 친구들을 밀어내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장악을 해버린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토착 정도의 어떤, 교란들, 그 다음에 경관적 상실들, 이질화, 그래서 한 종의 지역 내 상실,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이어지는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경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같이 이제 공동조사를 이렇게 벌여가지고 지역 내에서 생태 교란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걸 한번 조사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시급한 문제들인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한 장의 장면들, 이 속에서도 하나의 생태 질서가 다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뒤에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변에서,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 이 역시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서식지의 다양성들, 그 다음에 여기에 깃들어 사는 생물종들, 안정화될수록 건강성을 가지고 높여주는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국은 담보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생물종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대단히 불려불급하고 시급한 물체절명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일부 잘 나가는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도시 내부에도 이렇게 고가도로를 우회를 가지고 다 뜯어내고 지금 현재 녹색으로 다 입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하나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환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느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 다운수드 공원인데, 그 공원의 현장들이 지금 현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몇 종 안 되었던 생물종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다양한 군을 형성하고, 다양한 군들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건강성들을, 건강한 생태계를, 얼개를 이루는 것들을 가지고 진행성을 가지고 보여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엉망진창인 우리 세계가 현재대로 아니면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라면 가까이 고리들을 가지고 해체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재조직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파고들면 사실은 해결이 난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고, 생물종이 그냥 인간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이 있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가지고 이 시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